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일상 교육 현장에 도입합니다. 목적은 수준별 맞춤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부가 관련 사업을 너무 절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에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오늘은 교육 관련 문제를 가지고 준비하셨네요. 예. 자, 인공지능, 이른바 AI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에 교과서를 붙인다는 것, 우리 뭐 교과서를 가지고 페이퍼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우리의 머리에는 이게 살짝 그림에 떠오르지 않는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들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교과서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블릿 PC든 노트북인 들어가서 그 학생 개인의 학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단하고 분석하고요. 그 속도에 맞춰서 맞춤형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대로 이렇게 디자인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년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둔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 인적 분야를 지원을 위해서 963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5월 14일 날 이런 내용의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종이 교과서가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간다. 잘 안 떠오르는데, 예. 그렇게 그 종이 교과서가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다 나온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도 금방 나오고, 이걸 또 이제 선생님이 피드백해서 너는 이게 부족하구나 해서 금방 또 알려줄 수가 있고, 또 우수한 학생 거기에 맞춰서 또 자료도 또 다른 자료도 더 고급 자료가 또 첨부돼서 나온다라는 것인데, 네. 어쨌든 전국에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인프라도 깔고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계획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아직도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좀 약간 저도 나이를 살짝 먹어서 그런지 이게 무릇 교과서라 하면 밑줄도 긋고 뭐 깜지도 쓰고 좀 검게도 칠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현재의 교실 환경의 한계에서 찾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교실에 20몇 명의 학생들이 있으면은 각각 서로 다른 꿈이 있고, 또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다 학생들의 특성이나 수준이나 속도나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다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태블릿 PC, 노트북 등 IT 기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생성형 AI, 여기에는 뭐 VR도 들어가고 MR도 들어가고 메타버스,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그 학생이 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으로 이 학생은 뭐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더 넘치니까 좀 더 고급자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디지털 서재에 교과 내용 물론이고 자기가 이제 흥미 있어하고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을 더 참고 자료로 더 넣을 수 있다. 네.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컨트레스 이해가 되긴 됩니다만 또 예. 한편으로는 보니까요. 또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태블릿 PC를 잘 다뤄야 되겠지만 네. 학교 선생님들도 그 이상으로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이걸 좀 잘 다루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이따 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연수도 들어가고 아하. 뭐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좀 뒤에서 알아보고요. 이제 예. 도입 시기에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한 겁니까? 일단 지난 10월에 관계 법령이 마련되고 이 디지털 교육과서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체화되고 도입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일단 내년 2025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그리고 국어 교과에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5년에 이렇게 딱 적용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2026년, 27년, 28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델링돼서 딱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일단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 발표와 정강석화 같은 진행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이제 국회 청원까지 내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7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 사이트에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단 유보하자.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이전에 없었던 가정 불화까지 겪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뭐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으로 스마트 기기가 위험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의 일과 절반 이상을 지내는 학교에서조차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야 하느냐. 아하. 네. 이게 지금 그 청원한 지 한 달 만인 6월 27일 날 동의수 5만 6천 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5만 명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이게 이제 국회에 예. 회부돼서 회의가 되는 것이죠. 이 언론화 기사도 보면요, 평론가님, 예. 이 신문을 놓고 봤을 때 이 모바일 상으로 또는 PC 상으로 보는 거하고 지면 페이퍼로 보는 거의 가독률,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잔상이 이 종이를 직접 만지면서 보는 신문을 읽은 독자들이 기사의 내용을 좀 더 뚜렷하게 기억하더라라는 이런 좀 학술적인 논문도 있긴 합니다만 물론 다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참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런 좀 아우성 섞인 목소리도 일면 이해가 가는데 이에 대한 뭐 여론조사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에 대해서 예.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러게요. 그리고 심지어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되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거나 들어본 적 없다는 학부모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8월 달에 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8명, 82.2%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 또 학부모들이 적어낸 자유의견에도 이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답한 부모가 많다는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뭐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동의 여부에 뭐 한 38.2%가 보통이다. 네. 뭐 정책에 반대한다. 뭐 지나치게 디지털에 기기에 의존할 것 같다. 뭐 75.2%. 문해력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져야 될 것 같다. 61.4%. 복수 응답이다 보니까 이렇게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도 이제 고등학교 그 학부모인 입장에서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대해서 잘 모르고 설명해도 잘 이게 떠오르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일단 도입 유보하자. 이게 내년에 도입하는 건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 자,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상황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앞서 좀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요? 예, 일단 교육부는 3,800억 원을 들여서 AI 디지털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한 교사들은 AI 빠진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하면서 사교육 문제풀이를 컴퓨터에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하고 몇 분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잘 모르겠대요, 선생님들도. 이게 과연 맞나? 예, 뭐 이런 이제 예. 궁금한 생각을 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이거 교육부하고 선생님들끼리 하고 이거 사회적 공론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해도 되냐? 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아니냐 다를까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교사 노동조합 몇 명이 지난 3월 달에 전국 유초등, 중등, 특수교사, 교사 813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업이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냐, 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냐, 이 질문에 각 81%, 82%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냐, 87%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가장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디지털 기기 유지 보수 관리,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생님들이 이걸 제대로 잘 다룰 줄 아느냐, 그러니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74.3%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 기기로 대체하는 정책에 대해서 해외 국가들도 선택이 엇갈리고 있어요. 폴란드는 기술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싱가포르도 2020년 모든 초중등 중등학교 중학생들에게 태블릿이나 디지털 기기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일찌감치 초중고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의무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너무 일찍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읽기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그러니까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예. 중단시키고 10살 미만은 안 된다라고 되돌아갔다라는 것이고요. 핀란드도 작년 10월부터 필기체 쓰는 수업을 17년 만에 재개했다. 프랑스는 아예 스마트폰 학교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15세 미만. 예.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휴대전화,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이유가 혹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니냐? 아유, 참. 예.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어찌 보면 교육 분야에서는 최소한 우리보다는 앞선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들도 좀 예. 다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뭐 이런 나라들이 돈이 없어서 스마트 기기를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않겠습니까? 예, 우리보다 그렇죠. 뭐 더 예. 잘 산 나라들인데 어찌 됐든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들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6년간 6조 9천억 원, 올해 확정된 예산만 1조 2천억 원입니다. 디지털 교육을 의미한 에듀테크 회사들 지금 다 들떠 있어요. 왜? 태블릿 PC 한 대만 팔아도 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또 이걸 돕는 선생님들을 따로 이렇게 또 뽑았고 선도교사라고 네네. 뽑았는데 그 연수를 앞두고 이 참여교사들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폰 번호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돼 버렸어요. 교사들이 집단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를 위해 이것 때문에 교육계가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유보해달라는 그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겨서 국회 교육위원회 회부가 되었고 이게 그대로 지금 이 정책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네네. 디지털 교과서를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라는 지적을 내세우면서 밀어붙였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야당과 단일 대우를 형성한 교사들 벽을 넘어야 되는 위기를 처했는데 예. 저도 왜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서두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로지 있다면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지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교육계와의 공론화가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평론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